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기독교 심리 상담을 통한 치유 방법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서예 작품으로 표현한 성경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심옥희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2021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간 국내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전국 기독시민단체들이 국회에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난방비 지원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심리상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1년 전과 비교해 심리상담 건수가 무려 92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우울함과 불안감 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기독교 심리 상담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심리상담 건수는 13만 5,400여 건으로 지난해 2월 상담 건수인 13,270여 건보다 920%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불안감이 높아져 심리상담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신의 우울감, 스트레스 등을 털어놓으며 심리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내담자들은 기독교 상담을 통해 특별한 치유를 경험합니다. 당장 현실에 닥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일반 상담과 달리 기독교 상담은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인간의 근본적 고민 해결을 돕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도와 자기 정체성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만약에 일반 상담의 목적이라면 기독교 심리 상담의 목적은 본인의 치유 경험을 바탕으로 그분도 지금 이 삶의 실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기독교 상담은 또 누군가와 비교하는 상대적 자존감이 아닌 한 사람만의 특별한 장점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해 절대적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3가지 역량 중 태도적 역량이 가장 강조됩니다. 가족과 집단의 정체성에 자신을 맞춰 살아가던 이들이 상담자의 인정과 수용, 경청의 자세를 통해 본인에게서 결핍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한 인간을 바라볼 때 인격적으로 그 인간을 이해하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전적으로 환대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간 존중의 태도를 지니고 상담하도록 그런 태도적인 훈련을 많이 받는 것이 기독교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상담하는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담자의 신앙적 고백과 기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내담자가 치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성경 구절을 서예 작품으로 표현해온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필사한 작품을 구티비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작가는 40여 년간의 노하우로 전통적인 서예 방법을 사용해 성경 말씀을 써왔습니다. 최근엔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말씀으로 초월과 머무름이라는 주제의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박재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표현한 작품 정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 축복의 말씀이 담긴 작품들, 전통적인 서예와 근대 서예를 하나의 공간에서 조화롭게 표현했습니다. 색을 입힌 바탕에 성경 말씀을 적어 마치 추상화를 연상케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심옥희 작가의 오랜 서예 노하우를 볼 수 있는 특별 전시, 성경서예전 초월과 머무름입니다.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 작가이자 성경서예 예술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심 작가는 서예 작품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자 지난 2014년부터 성경서예전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딱딱한 성경 말씀을 그린 글자인 상형 문자, 금문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담아 복음 선교를 한번 펼쳐보자. 그렇게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로 나가보자는. 작품 속에는 예술성이 높은 옛 서체인 초서나 전서 등이 그림처럼 표현됐습니다. 다른 한켠에는 한글로 성경 말씀을 적어 조화를 이뤘습니다. 안중 나사렛 성결교회 윤문기 목사는 심 작가의 작품을 통해 말씀의 또 다른 깊이를 알게 됐다며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작품을 넣은 내년도 교회 달력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 볼 때와 두 번 볼 때와 세 번 볼 때
점점 깊은 맛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이 서예 작품과 함께 말씀을 그렇게 연결해 가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 작품과 달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심 작가가 처음 종이와 붓을 잡게 된 건 지난 40여 년 전. 서예에 입문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특선과 입선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도 성경이 이렇게 아름답고 다가가기 쉬운 부드럽고 따뜻한 면이 있구나,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런 미학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이 문서 선교, 창작 성경 서예를 계속 작품화하고 싶습니다. 심 작가는 앞으로도 성경 서예를 통한 복음 선교에 앞장서기 위해 작품 생활을 멈추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가 다사다난했던 2021 대한민국을 돌아봤습니다. 정치와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짚어봅니다. 정성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굿TV 뉴스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간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2월에는 정인이법으로 불리던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고통 속의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는 양부모의 학대를 받아 심각한 장기 손상과 골절 등이 온몸에 발견됐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얻게 된 자녀였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과 전 국민의 분노는 더 컸습니다. 국회는 아동학대의 엄중함을 따져 정인이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집값 상승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LH 직원과 그 가족들이 3기 신도시 총 10개의 필지를 약 100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토지 거래를 조사했고 이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 관련자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코로나19는 올해에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과 함께했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지난 4월 델타 바이러스가 국내에 처음 상륙하면서 8월부터는 검출률 70%를 넘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지만 돌파 감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드 코로나 조치를 철회한 상태입니다.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은 K컬처 열기가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불리는 그룹 BTS는 5월에 발표한 버터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무려 10주간이나 1위를 기록했습니다. This whole thing is a miracle. Seriously, we would never take this for granted. Thank you so much. Love y'all. I want to give this honor to you guys. BTS는 퍼미션 투 댄스 챌린지도 흥행시키며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영화계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인 가정의 할머니 순자 역으로 열연한 배우 윤여정은 영화 미나리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 전 세계를 휩쓴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열풍도 이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내달 열리는 미국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작품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비극적인 현대사를 남긴 노태우, 전두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는 10월 26일 향년 89세로 별세했고 28일 뒤인 11월 23일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도 90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굿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와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외 113개 기독단체들이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28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통과는 표현의 자유 침해, 역차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불러일으켜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의 인권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과 조례로도 보호받고 있다며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통과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난방비 지원을 위해 2021 난방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위기아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에너지 빈곤율 감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월드비전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총 2,568가구에 난방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 고민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늘려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조직폭력단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엘살바도르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녀의 승부차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후원금 6천만 원을 모아 엘살바도르 컴패션 어린이센터 60곳에 축구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1:1 어린이 결연 후원금은 특별히 여자 어린이 양육비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영표 홍보대사는 최근 컴패션 FC를 이끌고 각 학교 축구부 선수들과 축구 대결을 펼쳐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는 등 모금 돕기에 나섰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 전공 이규진 학생이 지난 18일 열린 이빌린즈 9주년 비보이 배틀대회에서 준우승과 MVP를 차지했습니다. 이빌린즈 배틀대회는 지난 9년간 연말 대회로 개최된 국내에서 명망 있는 비보잉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 수상자인 이규진 학생은 현재 비보이팀 갬블러 크루 소속으로 2018년 유스올림픽 브레이킹 종목에 출전해 최종 예선에도 오른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000명대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이후 28일 만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확산세 둔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102명으로 전날보다 24명 많습니다. 지난 18일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 이날까지 꾸준히 1,0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내년 1월 2일 종료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오는 31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주유소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물량 제한 없이 요소수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국내 시장 안정에 따라 판매처, 구매량 제한과 재판매 금지 등의 조처를 오는 31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물량 제한 없이 어디서든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 조정 조처는 내년 1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따라서 생산과 판매, 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올해 집값 상승률이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직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시기 이래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매매 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가격은 작년 말 대비 14.97% 오르면서 2002년 16.43%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올해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폭발적인 유동성 증가, 작년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 지속, 공급 불안이 겹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집값이 동반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 봄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릅니다. 원료비 급등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상향 조정되면서 대선이 끝나는 내년 4월과 5월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오르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4월과 10월에 거쳐 10%, 가스요금은 5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16%가량 오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보다 각각 3,4천 원 정도 더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2022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8,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해 외국인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총리 관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오염수 처분에 대해 앞으로 추진할 내용을 담은 행동 계획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다음 달부터 한국과 타이완, 홍콩 등 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벌여 오염수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이나 조사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대부분의 코로나19 전염이 초기 단계인 증상 발현 이전 1-2일과 이후 2-3일 안에 발생하는 것으로 입증됨에 따라 격리 기간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무증상 감염자는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는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애플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뉴욕 내 모든 매장을 일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애플은 뉴욕시의 11개 애플스토어 전체에서 방문 고객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한 뒤 이를 애플스토어 바깥에서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급증한 데 따른 겁니다. 애플은 이번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추위가 한풀 꺾인 대신 미세먼지 수치는 오릅니다.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부터는 찬바람이 다시 강해지고 연말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세미탄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9도, 대전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부산 11도, 제주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이번 연말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모두가 같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모임은 어렵게 됐지만 가족과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